네,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대표님 뭐 5.18 관련해서 고발당하셨던데요? 아, 예,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더니 저기 예, 광주 지역에 네. 저희들이 창당 준비위원회 명의로 네. 플래카드를 건 게 있습니다. 네. 현수막을 건 게 있는데 그거를 네. 광주에 있는 5.18 기념재단에서 네. 고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내용은 뭐 그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 네. 이 5.18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라고 네. 말한 것과 또 상당수 유공자들은 가짜라고 네.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은 그건 뭐 권영해 전 부장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죠. 뒤에 거는. 그런데 네. 그 둘 다 스카이 데일리의 특종 기사들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건데 그거를 내건 걸 보고 5.18 기념재단에서 뭐 5.18 관련된 법 위반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5.18을 비난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네. 뭐 2년 이하 뭐 징역인가 뭐 그런 뭐 형벌 조항까지 있다고 그러던데 그걸로 고발을 해서 이제 곧 뭐 경찰이 네. 조사를 할 거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18을 성역화해서 이런 거 아니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했다고 이걸 고발을 하면은 5.18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5.18보다 5.18만큼 혹은 5.18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정선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예, 부정선거도 있고요. 예. 다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비판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큰 문제죠. 이런 문제가 이번에만 닥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5.18이고 마찬가지로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스카이데일리에서 5.18 특집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 신문을 가지고 다니는 거를 네. 홍유 의원이 보고 네. 예, 자기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걸 나눠줬는데 그 나눠준 것들을 빌미로 해서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허식 의장을 이제 출당 조치하는 네. 출당에 이르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의장직에서도 내려놓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때도 제가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이 5.18만큼 혹은 5.18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자기의 속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인데 지금 표현의 자유를 막는 분서 갱유 중에 분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아침에 웬 기자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오마이뉴스 기자가 전화를 해서 네. 이런저런 걸 물어봐서 제가 답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아느냐 당연히 알죠. 네. 일선 실무자들이 한 거냐 민경욱이 한 거냐 그러길래 뭐 당직자가 했더라도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만약에 그게 이제 내용이 그냥 스카이 데일리 특종 네. 권영해 전 안기부장 5.18 북한 개입은 사실, 다음에 그 상당수 유공자 가짜 뭐 이런 거를 한 거는 신문의 보도 내용인데 당신도 기자가 아니 이제 신문에 난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만약에 저한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현수막을 보니까 여기 지금 화면에도 현수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스카이데일리 특종 보도라고 가로치고 이걸 출처도 밝혔어요. 그럼요. 그리고 다운표도 했고. 그렇죠. 저희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만원 박사님 뭐 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어가신 이후에 사실은 새로운 상황의 전개거든요. 네. 당시에 정보를 책임지는 국가에서 정보를 책임지는 안기 부장이 네. 자신의 루트로 이제 독립적인 조사를 벌였을 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거는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니까. 아, 그럼요. 그런데 신빙성이 있는 거고, 다음에 그런 것이 보도가 됐다는 사실은 이게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이거가 이제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아, 이건 뭐,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죄가 안 된다고 보는데. 자, 이렇게 5.18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이 성역화, 이게 5.18 독재인데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독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그 5.18 독재 맞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말만 해도 잡아놓는 법이 어디 있나 봤더니 예. 아우슈비츠의 대량 학살이 네. 있었던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면 벌하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600만이 죽었고요. 네. 다음에 대한민국 6.25 있지 않습니까? 네. 6.25는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100만 명 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더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네. 그러나 이 지금 6.25를 갖고도 남치민이 북치민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근데 광주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 한 분도 돌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희생자의 규모를 가지고 따지면 이게 유례가 없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이것을 입 밖에만 내도 처벌을 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고요. 또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북한군 북한이 개입했다는 얘기는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 성명이 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논지에 오르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막은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 행동, 네. 플래카드 현수막을 내건 게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수사는 아마 그 광주에 네. 있는 경찰서로 그 고소가 들어갔던 모양인데, 고소고발이 들어갔던 네. 모양인데, 저는 저희 당의 문제니까 당이 주소를 두고 있는 서울시 양천구, 네. 양천구 쪽에서 이제 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 5.18에 대해서 이 국힘당이 너무 저자세고, 심지어 국힘당 대표들이 이준석 때도 그랬고 한동훈 대표 때도 그렇고 굽신거리고 5.18을 뭐 헌법 전문에 넣자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없게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야당은 그렇다고 그래도요. 예, 그러게요. 야당은 그렇다고 그래도 여당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줄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도 예. 입단속하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당적을 정리하라느니 출당을 시키겠다느니 그래서 자진 탈당을 하도록 네. 만들고 그런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문제는 지금 잘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력으로 우리들이 그럼요.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 총력전으로 대응을 해서 5.18 문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될 수 있도록 네. 필요하면 헌법 소원이 가더라도 네. 위헌 소송을 가더라도 그렇게 장기간의 싸움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그럼요.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힘당 소속은 아니시지만 국힘당의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이 또 재점화됐어요. 그건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반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위치가 흔들리면 네. 여당은 몰살이죠. 예. 우파는 몰살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노선,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있는 그 대통령을 흔든다면 우파는 물론 공멸이고요. 네. 다음에 대한민국 자체도 또 다시 무슨 탄핵이니 뭐니 해서 저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되죠. 저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죠. 지난번에 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네. 당 대표가 될 사람은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각을 세우는 서로가 아니죠. 그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네. 이게 유리된 상태로 간 네. 나게만 네. 뭐 지금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무리한 짓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자, 뭐 연결 상태가 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죠. 네, 말씀하세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네네. 예,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 미국에는 그 2000 Mules라고 네. 2,000마리의 노새라고 해서 네. 지난번에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2,000명의 그 활동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True the Vote라고. 네. 예, True the Vote의 뭐 캐서린 엥겔 브렉트라는 그 대표가 계신데 그분과 내일 제가 그 밤 9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인터뷰를 서로 쌍방 대담을 합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미국 대선의 향방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네. 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또 그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요. 있을 거고 그래서 저 대담을 거치게 되면은 미국 상황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속 얘기를 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바랍니다.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지고 공론화되면은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질문으로 네. 준비를 해놨고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38분짜리 영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네네. 부정선거의 큰 손들이라는 네. 그런 거 영문인데 그거를 뭐 터커 칼슨이나 네. 뭐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대통령 이런 쪽에 볼 수 있도록 좀 그 압력을 좀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줄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부정선거의 큰 손들 꼭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 상황이 안 좋은지 중간에 조금 끊기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정선거의 큰 손들. 예, 이런 게 이제 밝혀지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한미 공조가 이루어지니까요. 반갑네요. 밝혀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